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장통합총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었죠.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아마 목사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말이죠. 111회기 총회가 열리는데요. 총회장은 현재 부총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부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아마 세 분이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후보자 자격 문제 논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회장을 3개월만 재임을 하고요. 사임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말이죠. 노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회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장통합총회는 말이죠. 여러 규정집 중에서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2장 사망 가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목사 임직 20년 이상에 해당하고 교회, 노회, 총회 또는 산하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노회장을 역임을 하고 총회, 총대 경력 7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서 그 후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회장을 역임하고 이것이 지금 논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노회장을 역임하고 여기에 말이죠. 규정 어디에도 노회장을 1년 이상 임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이죠. 하루만 노회장을 해도 노회장 역임한 것으로 확인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역임이라는 말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지냈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만 보면은 취임해서 3개월 직무를 수행했다면은 형식적으로는 역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이번 사안에서 총회헌법위원회도요, 3개월 재임한 것도 역시 노회장 역임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분이 뭐 자격이 되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총회헌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총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논란이 끝이 난 것일까요? 총회헌법위원회 해석은 해석이고요. 최종적으로 목사 총대 750명, 장로님 총대 750명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험결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이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은요, 법률을 해석할 때에 항상 그 규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왜 법이 그렇게 제정됐는지, 그리고 입법 취지 살펴본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장통합총회가 왜 부총회장 후보에게 노회장 경력을 요구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말이죠. 노회장 명함 한번 가져보라.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노회를 대표해서 일정 기간 실제로 노회를 운영 치리하면서 말이죠. 지도력과 행정 능력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검증받아라. 그런 취지일까요? 저는 말이죠.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노회장 자리 역임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회장을 말이죠. 잠시 맡았다가요. 곧바로 사임해도 모두 역임으로 인정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부총회장 출마 자격 얻기 위해서요. 노회장을 잠시 맡았다가 사임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회장 역임이라는 이 자격 요건은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위험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은 총회가 앞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욱이 말이죠. 이번 사안에서는 여러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이죠. 그 목사님이 원래 노회장 순서가 아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총회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노회장 순서를 바꾸어서 노회장직을 했다. 그런 제보가 있고요. 또 그 목사님은 이번에 부총회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연력이라든가 모든 문제로 인해서 노회장직 출마가 말이죠. 사실상 부총회장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회헌법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그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보한 것, 부총회장 출마하기 위해서 노회장 순서를 바꿨다는 것, 이분이 나이가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면은 부총회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관련 당사자 입장도 함께 존중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 제보가 왔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된다면은 논점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3개월이 역임인가 역임이 아닌가, 이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확장될 수가 있죠. 헌법위원회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지만은 이 총대들, 목사 총대 750명, 장로 총대 750명이 판단할 때에 목사 부총회장 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노회장을 역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이 목사님은 선택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만약에 이 문제가요, 사회법원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제 개인적인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말이죠, 종교단체의 자치권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특히 교단 헌법을 그 해석을 했죠. 총회헌법위원회에서. 거기서 판단이 있다면은 사실 이거 세상 법적으로 나가더라도 쉽게 뒤집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3개월은 너무 짧다, 이런 이유만 가지고요, 법원에서 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부총회장 출마하기 위해서 노회장을 징검다리로 이용을 했다든가, 또 노회장직의 본래의 승진과 책임을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선거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말이죠, 형식보다는 실질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말이죠, 법적인 결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장은 여러분 부총회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노회장은 노회를 섬기고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부총회장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부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노회장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총회헌법위원회에서 노회장 3개월을 역임을 해도 역임한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말이죠,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을 말이죠. 형식적으로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도들의, 총대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법률적인 기술이 아니고 영적 권위와 도덕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회도요, 노회도, 후보자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문제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총회가 말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규정을 더욱더 명확히 정비하고요. 앞으로는 누구도 오해받지 않는 그런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정화 갱신을 위해서 마마이 뉴스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